네,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네요, 여러분들. 앞장에서 좀 멘탈이 많이 털리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됐을 텐데, 객관식 마지막 16번 문제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뭐지? 16번 문제의 난이도 치고는 글쎄요, 너무 쉬웠는데. 근데 앞부분 지금 15번까지의 관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6번을 을에 겁먹고 지를 겁먹고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시험 문제는요, 항상 그날그날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이게 모의고사나 평가원 같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그 플랫폼이 딱 잡혀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몇 번 문제가 킬러 문제고 몇 번 문제가 킬러 문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 내신도 물론 출제를 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하려고 시도를 하시지만, 이번 서울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장에서 아이들한테 정신을 썩 빼놓고 이제 이 16번을 그냥 못 풀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시도록 문항 배치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풀어보시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시험 현장에서 내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전문항을 한 번씩 그냥 다 풀어볼 수 있었다면은 분명히 맞출 법한 문제였을 겁니다. 풀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 마이너스 2,1이라는 요거를 조금 그림을, 자,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조금 Y축을 왼쪽에 치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A인데요. 0과 2 사이에 있대요. 일단 양수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좀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 L이 있대요. 그리고 M은요, 마이너스 2,1에서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이렇게. 이게 N이고요. 일단 L을 좀 세워보죠. Y는 A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요 M은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수직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A였으면 당연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수직관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2,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L과 M을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각각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문제 조건 보니까 L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전형적인 절편값 구해갖고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S1을 딱 보게 되면은 S1이 이거야, 이거. 그럼 요 길이가 중요하겠네요, 요 길이. Y 절편 얼마 나옵니까? 여기 정리하면은 AX 더하기 2A 더하기 1 나와요. 여기 2A 더하기 1 나오죠. 그래놓고 또 여기에서 뭐 Y에 0을 집어넣고 이거 넘겨서 뭐 여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얘들아, 기울기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투점을 잡은 선분의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과 높이의 비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의 비가 기울기가 A면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A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요 길이 구했으면은 이 길이는 X절편을 구해서 물론 마이너스를 해줘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A분의 2A 더하기 1이 된다. 1대 A잖아요. 그럼 요거를 A로 나눠주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서 S1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A분의 2A 플러스 1 곱하기 2A 플러스 1이 된다. 2A분의 2A 플러스 1의 전체 최고비 됩니다. 라고 S1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S2의 넓이는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분의 1x에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찍힐 거고,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1 뭐가 되죠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붙어지니까 A분의 2 빼기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근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뭐가 나오냐면은 A 대 1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지금 A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는 A 배를 곱해줘야 길이가 되겠네? 이 길이가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요?
2 빼기 a가 됩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0과 2 사이가 됩니다 라는 말을 준 거겠네. 왜? 그래야 요 길이가 양수고 요 길이가 양수가 될 테니까. 그래야 요 길이가 양수가 될 테. 이건 이미 양수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0과 2 사이가 된다 라는 조건을 얘 때문에 준 거네. 얘 때문에. 여기 n에 대한 직선의 절편값들의 길이를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지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 조건을 준 거네요. 출제자가요. 저걸 안 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양수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쵸? 산술기하평도 딱 때리는데 느낌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니네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냐면은 그냥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왜 그런 거야? 기울기를 정확하게 활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지. 기울기는요 항상 수능에서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물어보고 항상 강조하는 게 두 점을 잡은 선분의 기울기에 직각삼각형을 잡아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됐습니까? 이제 풀면 되겠네요. 그럼 S2가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A분의 2-A가 된다. A분의 2-A가 되니까 오예 2A분의 2-A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더하세요 이제. 이거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A분의 어차피 분모가 똑같이 2A죠. 그쵸? 요거 제곱이니까 1차항이 4A 빼기 4A니까 소거돼서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4A 제곱이고 여기가 A 제곱이니까 5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게 그러면은 S1 더하기 S2가 되고 자 여기 옮길게요. 2A분의 5A 제곱 더하기 5가 되니까 2분의 5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냅시다. 2분의 5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은 A분의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나오네? 2분의 5에 A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 그쵸? 산술기하평 곁때리시면 이거의 최소가 얼마 나와? 2가 나오겠네요. 거기 2분의 5가 곱해졌으니까 전체 시소가 얼마 나와요? 5가 되겠네요. 답 있습니까? 답이 3번. 5라고 되어 있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서술형은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근데 앞부분 객관식에서 이제 혼을 쏙 빼놓으니까 아마 니네가 서술형도 이게 평정심을 갖고 아마 문제를 운용을 잘 못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긴 하는데요. 어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은 이런 함정 같은 게 곳곳에 일단 숨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후반부에 맨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이런 걸로 이제 등급을 가리려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안 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취지의 시험지로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딱딱딱딱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게 아주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의 평상시 실력보다 기량이 마음껏 발휘가 안 되는 시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말고사 할 때도 요런 또 난이도,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 맞게 아마 시험 문제를 좀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킬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험 문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평상시에 심리법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 현장에서는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싹 걷어내고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함부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배운 거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나? 내가 배웠던 조건들과 익숙한 내용들이 그 문제에 녹아져 있나?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게 첫 번째지. 이 문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읽어보지도 않는다? 이 문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충 쓱 보고 나중에 풀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기말고사 대비 때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